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9월, 10월 이제 변동성이 큰 장세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럴 때 투자하시는 분들 또 쉬시지도 못하잖아요. 이럴 때 또 뭐 종목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또 다양한 뭐 전문가들의 뷰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그런 거 일일이 공부하기 싫으시면 그냥 ETF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조금 더 수익률을 높여보고 좀 공부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머니랩 참고하시면은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새벽에 그냥 잠시 이제 눈이 떨어져서 그냥 안 봐야 되는데 네.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시장이요? 뭐야 이거 뭔 일이야 이런 식으로 가지고. 네. 그러고 나서 에이 뭐 아침에 보지 뭐 해서 또 아침에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낙폭을 조금 줄여냈죠. 포연이 가라앉았고 예. 해서 다들 너무 시작 전부터 저도 뭐 그런 얘기 하고 떠들고 다녔습니다만 9월은 안 좋아요 이 소리를 해서 다들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동안 이제 S&P 500 놓고 봤을 때 또 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도 있는 타이밍이긴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뭐 데일리 차트 같은 걸 보시면 꼭 9월이 아니더라도 네. 야 이런 그림은 그래도 이어서 쭉쭉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뭐 템포. 쉬어가는 게 예.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시장의 내러티브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뭐라고 하는지 찾아봐야 되죠. 찾아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근데 됐습니다.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다 올라가니까 예. 이게 좀 불안하다라는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예. 잠시 또 이렇게 시황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던 또 국채 수익률 봅시다. 네. 국채 금리 봅시다. 심상치 않습니다. 재정이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선진국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이 소리 또 끄집어내네요. 네, 특히나 30년물 요즘에 많이들 네, 보시더라고요. 많이 보내요. 예. 4.999%, 네. 4.999%, 그러니까요. 5% 찍기가 그거 했는지 예, 거기까지. 좀 갔죠. 불안한 상황이긴 한가 네. 봐요. 여러 가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항상 이렇게 뭐 자료도 많이 가져오시고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요새 뭐 제 방송 준비하시면서 좀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시죠? 체크할 게 좀 더 훨씬 많아졌죠. 많아지고. 예, 네. 훨씬 더. 그리고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가 걱정이다 말씀을 네, 그 맞아요. 하셨어요. 딱 하나 보면은 일본의 30년물이 네.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전 세계 금리 수준을 이 멱살 잡아서 끌어올리고 있는 게 일본의 30년물 금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일본의 30년물 금리가 쉬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그것에 맞춰서 말씀 주신 대로 어젯밤에도 그랬지만 지난 한 주 한 달 동안도 보면은 계속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단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장기물 특히 초장기인 이제 30년물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상향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뭐랄까 이게 이 물가가 사실은 잘 안 잡힌다는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정도 불안하다는 얘기. 두 개가 같이 이게 엮여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금리 인하해서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뭔가 한편에서는 왜 그런데 장기물을 안 내려오지 이런 두 가지 이게 뭔가 이렇게 좋고 나쁜 게 동시에 이게 선물을 받은 듯 안 받은 듯 이런 고민이 상당히 생기게 하는 최근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출연했던 그 KB 유신익 박사한테 이제 좀 혼이 좀 났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변화에 저항하고 세상이 바뀌는데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느냐 이런 이제 혼이 한번 났으면서 그래서 대우각성해가지고 확 흡수를 했죠. 스테이블 코인이 아바타처럼 지금 있는 돈에 코인해서 돈이 2배로 된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 국채도 많이 돈도 2배로 늘었으니 국채도 사주면은 부채 수익률 떨어지고 주가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는 주장인가요? 근거? 어제 혼이 나서 그냥 외웠습니다.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가지고 뭐 유동성을 확. 아, 스테이블 코인을 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변화에 늦으시고 일단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되나요, 송 대표님? 그게 항상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아유. 아니, 그나저나 간밤에 이렇게 시장이 많이 출렁였던 이유는 뭐라고 그럼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 관세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다, 장기물 국채 수익률 급등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잖아요. 어찌 보면 8월 달 수익률 자체가 그러니까 8월 달에 자산군의 흐름 또는 각 지역군의 흐름 자체가 어찌 보면 9월 달에 그 변동성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8, 9, 10월이 변동성이 커지는 이제 네. 초입인데 8월 한 달은 잘 넘어갔긴 했지만 네. 그 안에서도 뭔가 좀 불안한 구석이 있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랜만에 딱 이번 한 주가 이제 첫 번째 차트가 열려 있는데 자산군별, 그다음에 지역별 주가 수익률 두 개를 차트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8월은 걱정과는 달리 이제 위험 자산의 최고 그 대표격이 이제 세계 주식. 네. 미국이 70% 들어가 있는 세계 주식이 4%대로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상승해서 잘 마무리됐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2등은 또 역시나 지금 어젯밤에도 많이 올랐지만 예. 금이 2등을 했다. 뭐 이게 좀 약간 불안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의 아버지 격인 비트코인이 네. 한 달간 보시면은 상당히 헤맸습니다. 예. 마이너스 4%. 어제는 좀 오르긴 했지만 네. 최근 한 달간 보시면 비트코인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비트코인과 금을 많이들 비교하긴 하지만 디지털 금이다. 뭐 어쨌거나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는 좀 선행성 투자자들의 심리를 먼저 알려주고 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미 8월 달에 들어서 상당히 그 초기 좋은 투자자들은 이 뭔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비트코인 가격으로 좀 이미 나타내고 있었다. 사실은 이제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중간에 있는 이제 장기물인 미국 국채 TLT 20년물 이상 투자하는 것은 단기물이 내려감에도 올라가고 장기물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 채권 가격이 이제 내려왔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응집이 되면서 하루 쉬었던 미국 시장 또 우리는 8월 1일도 한번 폭락하고 사실 올라왔는데 네. 9월 1일 날 우리도 폭락하고 예. 어제는 좀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9월 첫째 날이 큰 미국 입사에는 어제 9월의 첫 거래일이었죠. 이제 같이 움직인 거고 다만 여기에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놓고 보면 미국 주도로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화려한 달은 중국 본토주가 윈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보면은 압도적이잖아요. 거의 예. 9% 가까이 예. 상승하면서 심지어는 어제도 뭐 계속 이렇게 예. 올라가는데 역으로 그래서 사실은 좀 과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중국 있습니다. 쪽에는. 중국은 상당히 좀 너무 과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올라오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찬바람 불기 전에 추석 전에 중국이 추가 부양책이 있을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6, 7월 달 소매 판매가 확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우리도 추석을 10월 초에 앞두었으니까 중국하고 똑같은 기간이니까 9월 말 정도 되면 추가 부양책이 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한 기대가 이미 중국 주식에는 8월 달부터 좀 반영이 된 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일부분 반영이 됐긴 했지만 그 외에 그러고 또 나머지들도 우리나라도 좀 아쉽긴 하지만 2% 오르면서 8월은 잘 넘어갔는데 9월은 오히려 8월이 잘 넘어갔기 때문에 9, 10월의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9월 1일 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월요일 날 한번 혼났고 어제는 이제 미국이 하루 쉬고 한번 혼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 얘기는 어지간한 채널에서 다 이제 뭐 이렇게 9월에 접어들면서 8월 말부터 9월은 계절적으로도 좀 약세장을 보여왔다. 그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제가 두 번에 걸쳐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1차적으로는 수급의 이슈가 가장 큰 것 수급. 같아요. 네. 예, 일단은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어느 해든 특히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1년 내내 올라오잖아요. 예. 근데 변동성이 있게 올라옵니다. 네. 근데 보통 그러니까 지금 9월 정도, 8월, 9월 정도 되면 상당히 올라온 상태에서
8, 9월을 맞지 어허,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첫 번째 수급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1986년도에 뮤추얼 펀드에 대한 소위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손실난 종목은 10월 말까지는 팔아야 된다. 아, 예, 그때 말씀드렸죠. 맞아요. 예. 손실난 종목은 그걸 팔면은 손실이 확정이 되니까 내가 수익난 종목에서의 이익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세금을 줄인다. 그러면 전체 세금을 아하, 줄일 수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 없는 종목을 빨리 팔아서 아하. 그러면 거기서만큼이라도 뭔가 내 손실이 좀 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로는 항상 9, 10월에 소위 매도 압력이 커지는 첫 번째 원인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10년간 미국을 끌어올렸던 첫 번째 최대 수요 매수 주체는 기업 자신입니다. 자사주 매입. 근데 자사주 매입이 제일 가뭄에 들어가는 그 시즌이 9, 10월이거든요. 왜 그렇죠? 통상은 상반기에 많이 사고요. 많이 사고. 보통 나머지 하반기 들어가서는 실적이나 뭐 이런 거 보면서 가야 되잖아요. 보통 그거 보고 근데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소각할지에 대해서 이제 얼만큼 할지가 결정이 연초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9, 10월은 사실은 쉴 때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시장에서 뮤추얼 펀드는 내다 파는데 예. 기업이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아. 놓고 보면 9, 10월이 조금 더 변동성이 크다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그래서 최근 5년간 지난 30년간 9월 달에 S&P 500의 평균 수익이 0.7%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최근 5년간에 4번, 5번 중에 4번이 마이너스였고 마이너스 폭도 거의 4, 5% 이상 됩니다. 아하. 확실하게 지금 9월은 한번 빠지고 시작하는 거를 최근 5년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올해도 이게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9월 첫째 소위 거래일 날 미국 시장이 일부분은 좀 보여준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디선가 보니까 무슨 법인세를 지금 납부한다고 미국이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사실은 뭐 세금은 이게 세금 이슈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수급 이슈가 좀 더 큰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송 대표님 다른 방송에서 뭐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썸네일을 보고 아니 왜 저런 얘기를 저기서 하셨지 우리 쪽에서 먼저 하셔야 되는데 싶었던 거. 미국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무슨 뭐 그게 있다면서요, 징크스가.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 125년 동안 그러니까 통상 미국은 대통령에서 좌우되는 경향이 좀 꽤 있으니까 네. 정책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보통 대선 있는 해 그러면 이제 전직 현직이 섞일 수 있겠죠. 고해 대선 있는 해 작년 같은 경우. 예, 그다음에 취임 첫 해부터 3년 차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대선 있는 해 이렇게 갈 네,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 대선 있는 해부터 3년 차까지를 보통 한 사이클로 본다면 그 기간 동안 지난 120년간 보시면은 보통 대선 있는 해의 변동성보다 이제 일단 누군가가 뭐 전직이 그러니까 유임을 하든 신임이 들어오든 예, 그러면 예. 첫 해에 보면은 보통 8월 말부터 9월 10월까지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바닥부터 위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으로 분홍색으로 하이라이트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2025년 지금 짙은 그러니까 붉은색이 현재인데 2025년에 지금 초입에 들어가는 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125년간의 흐름에 의한다면 지금 9월부터 시작되는 요 기간 동안 변동성이 커진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시장이 출렁인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계절성이 과거에도 늘 나타났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보통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화당이 있을 때 좀 더 심하다. 민주당보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대선해서 누군가 확정이 되고 취임하는 고기가까지는 주가가 되게 좋아요. 예. 근데 정작 취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도 짱을 보는 거죠. 이제 지금 누가 뽑히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분위기 어떻게 가는지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첫 해 후반부로 가면은 상승폭이 상당히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변동성이 더해지다 보니까 저 변동성 폭이 좀 더 취임 첫 해에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은 분명히 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또 S&P 500이 지금 많이 올라와서 지금 밸류에이션 이런 게 되게 목에 찼다, 비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필은 9월을 맞기 때문에 지금 9, 10월에 대해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장 랠리 기대도 있지만 적어도 과거의 그러한 변동성 확대의 계절성에 대한 압력도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좌로든 우로든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투자자들은 좀 알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위험 관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뭐 지금 9월 달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으로 뭐 지금 수급적인 요인 말씀 주셨고 또 과거에 어떤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도 이런 통계가 있었다 말씀 주셨는데 또 최근에는 보면 AI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른 만큼 이런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요구도 커질 법한 시기에서 엔비디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이제 중국에서 뭐 자체 엔비디아를 대체할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지금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 주신 대로 정말로 안 그래도 미국이 큰 바다 속에 큰 바다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죠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근데 그 안에 정말로 과거에 역대 보지 못했던 큰 고래가 나타난 거예요. 고래가 네, 있죠. 맞아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고 예. 얘가 한 번씩 출렁출렁 할 때마다 바다가 막 들썩들썩 하는 예. 거죠, 사실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시가총액 지금 어제 마분 보니까 한 4.3조 달러? 네. 맞습니다. 예, 4.3 독보적이네요. 예. 혼자 4조 달러 대예요. 예, 4.3조 달러면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그래서 제가 뭐하고 비교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랑 코스닥 시가총액을 합치면 네. 두 개를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대략 달러 기준으로 2.1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예,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2.1조 달러인데 혼자 4.3, 4.2 되니까 우리나라 시장 합친 거의 2배가 넘는 거죠. 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닥스 독일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거든요. 예, 2조 달러 때. 예. 근데 지금 저기에 표시는 돼 있지만 엔비디아 혼자 영국 시장 전체보다 크고 프랑스보다 크고 독일보다 큽니다. 미국 내에서 에너지 업종 전체보다도 큰 상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움직임 하나에 시장 전체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됐는데 저렇게 커질만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0년간 매출액은 10년 전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은 3,200대고 지금 EPS는 100으로 봤을 때 10년 전에 봐서 지금은 10,000대거든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그 사이 한 2배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장 S&P 500이 매출이나 그 순이익이 한 2배 정도 전후로 성장했는데 그거에 대비 시장 대비 매출액은 18배, EPS는 46배 성장률을 더 높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독보적이고 될 수 있었죠. 근데 역으로 예. 말하면 엔비디아가 이제는 누구한테 이 앞으로 추가 성장을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지구인한테는 팔 게 없고 외계인을 찾아서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네. 그리고 그만큼 엔비디아의 힘이 커졌는데 지금 실적 발표 수요일 날 하면서 두 가지 걱정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전히 이렇게까지 3년간 급성장했는데 여전히 소위 빅4한테 매출의 50%를 의존한다. 빅4라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네. 이 네 군데의 매출의 50%가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년간 지금쯤 원래 3년 전에 기대했을 때는 이들의 비중이 30, 20 줄어들고 나머지가 커지면서 확산되는 그림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여전히 너무 소수한테 집중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이들이 조금이라도 돌아서면 아하. 매출이 급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급격히 둔화할 수 있고 이런 걱정이 여전히 첫 어떻게 번째. 보면 알리바바도 엔비디아의 고객 아니었나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첫 번째로는 미국 내에 너무 너무 빅4한테 빅4한테 의존도가 의존하고 높다. 있다. 이것이 여전히 해결 안 된다는 게 앞으로도 리스크가 될 거다라는 걱정 하나. 두 번째로는 중국이 사실은 아까 제가 네네. 너스레로 외국인 얘기했는데 예. 외계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는 외계인이 중국입니다. 네네. 이 젠슨 황이 지금 중국에 500억 달러짜리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예. 못 들어가고 있어. 예. 돌려가게 한 거죠 트럼프한테. 사실은 아하. 이거는 우리 놓치기 할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나온 게 중국이 너무 미국이 몰아붙이니까 AI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금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도 지금 그 램프업 되는 그 SMIC 같은 데에서 소위 그러니까 미국의 TSMC 같은 거죠. 이쪽에 생산 캐파가 2배에서 3배까지 늘 거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없이도 이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면 500억 달러 시장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안 그래도 지금 미국 내 소수 기업에 집중돼 있는 매출인데 중국에서의 매출이 본격화되지 못한다면 저 높은 고평가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무슨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그 캠브리콘이라고 지금 준비해 주신 게 지금 중국의 엔비디아로 불린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화웨이하고 그 캠브리콘 이게 또 한자어로 그대로 읽으면 한무기라고 하더라고요. 한무기. 네. 예. 그러네요. 한무기. 한무기? 예. 그러니까 그 캠브리콘이라는 그 기업의 한자어를 그대로 표현해서 읽으면 한무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화웨이하고 이 캠브리콘 이렇게 점유율이 중국 내에서 40%의 AI 칩 달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가 못 팔고 안 파니까 네. 중국에서도 AI는 해야 되겠고 예.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계속 기술 투자하고 돈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막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웬만큼 이제 올라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캠브리콘이 우리가 옛날에 캠브리아 연대기, 캠브리아기 뭐 이런 네.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 이게 그 캠브리아 대폭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캠브리아 대폭발 이전까지는 단세포 동물이 그냥 아메바 같은 게 그냥 그 지구에서 대부분이었다면 네. 이 폭발 이후에는 다세포 동물 거기서 포유류 같은 이제 인간까지 나오는 그게 이제 전후가 이제 캠브리아거든요.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캠브리콘이라는 이름을 그런 만들었다고 의미에? 하는 그만큼 네. 자기네들이 큰 변화를 내겠다 뭐 이런 건데 예. 사실은 그 중국 내에서의 엔비디아는 엄밀히 말하면 화웨이입니다. 네, 네. 규모나 이런 것들은. 네. 예. 근데 상장된 게 캠브리콘이다 보니까 우리도 네.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걔는 상장 안 돼 있고 비슷한 작은 애가 있으면 네. 거기에다가 투영하잖아요. 네, 네. 캠브리콘 주가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아니 것 그 같아요. 주가가 지금 엄청 올라가지고 엄청나죠. 예 그래서 아까 이걸 얼핏 무슨 그림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 네.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엔비디아하고의 비교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엔비디아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뷰도 많은 게 네, 네. 이게 매출이 엔비디아가 그 캠브리콘보다는 한 180배 가량 많은데 네. 시총은 50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엔비디아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그 얘기는 엔비디아가 중국에다가 수출을 더 할 수 있어야 예. 이제 그래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요거는 단지 그러니까 사실은 캠브리콘은 엄청난 과열입니다. 회사 네, 자체도 주가 이제 자체가, 예. 예, 우리가 그러니까 왜 그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화웨이라는 더 큰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는 비상장이니까 그 회사 거까지 물려받아서 예. 위임받아서 사실은 주가가 엄청나게 비싸진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10년간 적자 보다가 올해 상반기에 흑자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초 대비 그러면 차트가 지금 엔비디아는 한 20% 상승을 했는데 네. 저 캠브리콘은 120% 네.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한 5년 뭐 이렇게 봐도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예. 그만큼 이제 결국은 중국 내의 AI 생태계를 투영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갔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것이 그냥 단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만들어둔 약간의 버블 뭐도 네. 있겠지만 그냥 잘못된 그림이냐 꼭 그렇지 않은 게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내내 적자 보다가 이번 상반기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예. 지금 차트가 있는데 지금 밑에 그 분홍색이 순이익이고요. 파란색 선이 매출인데 올해 상반기가 작년 전체에 비해서 매출은 한 3배 늘었고 흑자 전환했고요.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작년보다 매출이 5배에서 7배 정도 늘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중국 내에서 엔비디아에서 굳이 안 사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안 사도 칩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것 자체가 최근 엔비디아가 3일간 주가가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어제까지 해서 네. 그러니까 화요일 이렇게 3일간 계속 주가가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한 것이 역으로 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 여력을 제한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가 좀 발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사양 쪽은 아니고 맞습니다. 저사양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사양 쪽으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긴 한 거잖아요. 근데 이대로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 사실 이런 거잖아요. 자꾸 뭘 뿌려서 우리한테 의존하게 만들어야지 자체로 생산을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은 올라갈지 오히려 않겠느냐. 자금률이 높아질 수 그리고 사실은 저쪽은 그 소위 그 AI 하드웨어는 말씀 주신 대로 네. 엔비디아보다 둔화돼 있는데 네. 역으로 소위 LLM, 소위 이제 AI 소프트웨어 모델링은 되게 높아져서 이번에 딥시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딥시크에서 네. 신형 그러니까 딥시크 버전 3.1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그 GPT-5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이 지금 화웨이나 캠브리콘에 나온 자체 칩 갖고도 그 성과를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네. 너무 엔비디아를 못 사게 하니까 나머지가 발전하는 기현상이 나고 있다. 대체품들이. 네, 그래서 세상은 확실히 뭐가 없으면 뭐가 올라오는 이제 결국 돈이 다 걸린 문제라서 이것이 과연 이제 미국이 무조건 대중국을 누르기만 하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한 네. 그러니까 또 희한한 나중에 지금 역사가들이 얘기할 만한 재미있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3,191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은 0.2% 내림세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91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8% 강세가 예상됩니다. 어제도 2% 올랐죠.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다시 한번 71,100원. 71,100원, 그러니까 7만 원 선 좀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26만 5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9만 9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0.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21만 8,500원, 기아도 0.9% 하락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 1%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57,300원으로 지금 호가 집계되고 있고 HD현대 중공업도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52만 원이고요. KB금융도 1.5%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죠.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6만 7,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파마리서치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 예상되고 있고 펩트론이 0.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31만 5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19만 800원, 이 가운데 리가캠바이오, 레인보 로보틱스, HLB는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예상가 9만 1,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 남았습니다. 오늘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좀 호가 움직임이 좋아 보이네요. 예, 네. 그러네요. 아무래도 어제 미국장이 이렇게 장중에 낙폭 네. 줄이는 그 강도하고 지금 지선물 흐름 또 구글이 또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나간 충격보다도 그래도 좀 회복력을 보일 만한 그런 시장 흐름 같네요, 그죠? 네. 예, 우리도 오늘 뭐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개장 전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 따라가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게 좀 보이기도 하고. 근데 아까 저기 보여주셨던 그 차트에 캠브리콘이 진짜 주가가 너무 올랐죠. 강하게 치솟는데 그 좌측 우측이 서로 다르죠? 단위가 다른 거죠?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단위예요? 연초 이후에 엔비디아는 바닥 대비는 2배 올랐지만 네. 연초 기준으로 보면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아니, 제 얘기는 이쪽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지금 어느 쪽은 달러고 어느 쪽은 위안이고 그런 거죠. 아니요, 그냥 수익률입니다. 수익률로. 네, 수익률로 봐야죠. 수익률로 네, 본 차트다. 네네. 그래서 하나는 20%, 하나는 120%.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20% 올라온 것도 대단하죠, 사실은. 덩치가 큰데. 예, 예. 그 사이즈가. 예. 예, 그렇게 연초 대비 20%는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네. 한번 참고 삼아 한번 저도 들여다봤는데 이
시총이 1조 달러 넘는 회사가 S&P 500개 중에 대충 몇 개 되는 것 같습니까? 1조 달러 넘는 1조 게. 달러를 시총이 1조 달러 넘는 데가 9개네요. 예. 9개인데 그중에서 4조 달러 되는 엔비디아가 독보적이고 어제자로 4조 1,670억 달러.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2등이 3조 7,500억 달러로 뚝 떨어지고 9개 중에 이제 제일 이제 말석에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1조 623억 달러 이렇게 되는데 우리 삼전이 한 3천억 달러 정도 되네요. 네. 달러로 치니까. 네. 그랬더니만 비슷한 시총이 코카콜라, 쉐브론 이런 애들이고 팔란티어 테크한테도 밀리네요. 삼성전자가. 야, 그러니 삼성전자도 미국 가야 제대로 좀 평가를 받으려나? 시가, 총액 이런 측면에서. 여기서는 맨날 디스카운트 되려나요? 한국에 TSMC조차도 TSMC도 ADR이 전에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ADR이 그러니까 지금 본토, 그러니까 대만 증시에 상장된 것보다 수익률 격차가 한 15, 20까지도 벌어졌었잖아요. 미국 게 더 높다. 예, 뭐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래서 다들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GDR은 있는데 ADR이 없지 않습니까? 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신에 거꾸로 미국의 ADR을 발행하면 귀찮은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귀찮은 일이? 예, 그러니까 규제 측면에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그 한정 같은 케이스도 보면은 예. 이게 한국에서 한 사업 보고서보다 미국에서의 사업 보고서가 훨씬 더 그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라 보면 영업 비밀스러운 것들도 막 열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점 분석할 때도 오히려 미국의 그 소위 사업 보고서를 훨씬 더 많이 참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가 그 당시에는 미국 가면은 귀찮은 일이 많아지니까 안 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지나놓고 보면은 실수였죠, 사실은. 갔어야 되는데 본인들을 위해서. 근데 대신에 그렇게 이제 엄한 뭐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우리가 그때 봤었던 여러 가지 3전에 안 좋았던 일들.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ADR을 그러니까 GDR을 차이 다 없애고 ADR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FMC 지금 대표님 우리 공부하고 가시죠. 어떤 거? ADR이 뭐야라고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행을 하면 한국 시장에 기본으로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한국 시장에 맨날 새벽에 와서 거래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때 다른 나라 일정 부분을 데파짓을 그러니까 예금해놓고 미국이든 영국이든 또는 독일이든 이런 데에다가 추가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예,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종목들 이런 걸 보통 ADR이라고요. 네. A가 아메리칸이고요. GDR은 영국 런던에 상장되어 있는 거. GDR이 영국 런던. 왜 왜 G죠? G는 이제 뭐 그레이 브리티시 뭐 그거 할 때 뭐 G겠죠. 그러니까 앞에 그 G가 아니면 뭐 그리니치 천문대 G인가? 그레이 브리티시 같은 예, 뭐 그런 그렇다 겁니다. 치고. 그 G도 G가 그런 거고. 영국이고. 예, 뭐고 E도 EDR도 있습니다. 그의 나머지 지역은 또 EDR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DR이 Deposit of Receipt. 리시트. 그러니까 소위 예금 증서, 예금 증서.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든 특정 부분 주식을 데파짓을 해놓고 거기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거기다 상장하는 그런 건데 보통 그렇게 상장을 하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회계 정책에 맞춰서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SEC나 이런 데가 워낙 깐깐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보고를 하려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렇게 보면은 순둥순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 이런 왜냐하면 말씀 딱 정확히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콧방귀 끼지 뉴욕 가갖고 그만큼 힘을 쓰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법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재벌 그룹인데 뉴욕에서는 그게 안 통하죠. 이제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또 얘기하면은 또 그 얘기는 개장 보고 하려고 하면서 끊으실 거죠. 아이고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예,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그럼 자, 노래 한 곡 하시고.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전략 좋은지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앞에 아까도 네. 근데 전 그 전략이 맞다고 예. 보는데요. 9, 10월은 좀 소나기 올 때는 좀 피해가는 게 일단 맞고요. 피하는 게 맞다. 예. 고배당주를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이제 장기물 위주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 오늘 국내 증시 일단은 뭐 호가 흐름만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가 시장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9월 3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노동절 휴일 이후 개장한 상황에서 사실 개장 이후 출렁임이 굉장히 컸고 낙폭이 커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채권 시장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낙폭은 좀 줄여내는 모습이었고 일단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까지 지금 육박한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프랑스, 영국 또 30년물 장기 국채 수익률도 많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10년대 최고치라고 하고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장기물 위주 채권 가격이 좀 약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시장에 많은 불안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으로 3,177, 코스닥 보합권 793이죠. 양시장 혼조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호가와는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지금 69,3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보합권으로 26만 원. LG 에너지솔루션이 2% 올라갑니다. 35만 7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상승 중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5% 올라갑니다. 93만 8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보합권입니다. 22만 원. 그리고 기아가 0.5%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1.2% 상승하고요. HD현대 중공업 0.58% 하락합니다. 51만 1천 원이고요. KB금융 0.6% 올라갑니다. 11만 원이네요. 호가와는 분위기가 좀 확실히 다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6% 하락합니다. 나흘 만에 좀 내림세입니다. 46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2% 소폭 올라갑니다. 11만 9,200원. 펩트론이 1.9% 떨어집니다. 30만 7천 원이고요. 에코프로가 0.2% 내림세로 5만 200원. 파마리서치 떨어집니다. 65만 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은 보합권으로 19만 1,600원. 그리고 리갑캠바이오가 보합권, 레인보로보틱스도 27만 5천 원, HLB가 좀 떨어집니다. 39,250원, ABL 바이오가 보합이죠. 9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전주가 좀 움직임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2.48%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1% 상승이었죠. 이틀 연속 오름세입니다. 한국전력도 0.9% 올라가고요. 금양 그린파워, 우진엔텍, 대우건설 다 2%에서 1% 안팎으로 올라가고요. 비트로테크, 한전 KPS도 1% 안팎으로 올라가고 BHI도 0.7% 상승 중이고요. G2파워, 우리기술, 에너토크 올라갑니다. 2% 안팎으로 오름세입니다. 이 가운데 전력주죠. LS 일렉트릭 4% 강세 28만 5천 원이고요. HD현대 일렉트릭도 지금 1.3% 올라갑니다. 보성파워텍도 상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 쪽이 움직임이 좋네요. 뭐 전력주, 원전주 흐름이 좋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전력 쪽에서는 ESS 쪽이 좋아요. 그러니까 삼화컨덴서가 지금 12% 급등 중이고요. 29,800원.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LS 일렉트릭 4% 강세고 삼화전기, 효성중공업 3% 이상 올라갑니다. 일진전기도 1.5% 상승 중이고요. 파워로직스 1.8%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 쪽의 흐름이 좋습니다. 카지노도 좀 움직임이 있네요. 파라다이스가 2.98% 상승합니다. 2만 원 선 넘어서고 있고 GKL, 롯데관광개발도 2% 안팎으로 오름세고요. 토비스가 0.48% 소폭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삽니다. 지금 현재 785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357억 원,
기관은 42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90억 원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1억 원, 4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는 상황인데 오늘 4원 20전 상승한 1,390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호가와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요? 지금 예. 지금 채 5분도 안 된 네. 사이에 개장초 지수하고 또 이렇게 또 달라지네요, 그죠? 또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음봉으로 윗골. 전환된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유 어제 밤중에 봤던 자정 무렵에 봤던 나스닥 뉴욕 분위기에 증시 비하면은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들 뭐 진짜 9월 시작하자마자 바로 진짜 제대로 껐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야 근데 송 대표님, 저는 무슨 약자가 나오면 그거 제대로 이해 안 하고 넘어간 삐찝해가지고 지금 막 그거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GDR, 네. 예. 지금 뭔가요? ADR이 아메리칸 네, 디파짓이면 G 하면 1차적으로 그럼 젊은이인가 싶었는데 우리 채팅창에 우리 젊은이요? 시청자분들이 영국인데 젊은이요? 글로벌인가요? 글로벌이네. 글로벌이죠. 글로벌인데 글로벌. 영국스럽네요. 근데 GDR 처음에 바로 AI한테 물어봤더니만 골프전 드라이빙 레인지라 그러네. 그거는 맞네요. 아니 맞네요. 그게 맞습니다. 그 챗 GPT는 소장님에 특화된 거예요. 소장님의 챗 GPT는 아니 방금 퍼플렉스티. 퍼플렉시티.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질문하셨어야 돼요. 아 그런 거예요? 예. 아 얘가 ADR, GDR 할 때 GDR은 뭐니 이렇게 했는데 GDR 그래서 골프전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그거 말고 ADR과 GDR의 차이 이랬더니만 이제 제대로 딱 설명해 주네. 예. 소장님 평소에 골프, 당구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 그러니까 예. 그만큼 똑똑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예, 어제 저희 이게 출연했었던 유 박사님은 진작에 파월이 금리 인하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예. 그러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하면 좋죠, 사실은. 예, 네네네. 유동성 풀리고 네. 뭐 그런데 그러니까 파월이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투자자들만을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네네. 엄밀히 말하면 그 결과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파월이 이제까지 트럼프는 정말 싫어하지만 네. 파월 입장에서는 고민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이 가장 큰 거는 물가가 냉정해 보면 지금 잘 안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잡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근원 CPI나 근원 PC 같은 경우 이제 3%대 YY 증가율을 보이잖아요. 이 3%가 유지가 되면 10년 지나면 나의 구매력이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7,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를 못 잡으면 돈을 갖고 있어도 허당이 된다 이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물가가 낮아야만 그래야만 사실은 특히 우리 돈을 갖고 있는 소위 뭔가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높은 건 결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물가가 잡혔다는 전제에 금리 인하하는 건 맞는데 네. 금리를 잘못 인하하다 보면은 물가가 튀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뒤에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보셔야 되는데 이게 차트가 제가 작년이나 뭐 전에도 많이 보여드렸고 아마 이거 갖고 왔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겁을 주기 위해서 이거 갖고 왔던 차트들일 텐데 뭐냐면 겁을 주기 위해서. 예. 소위 이제 막 뭐가 안 된다 이런 거죠 주로 한 거. 예. 근데 1970년대의 그 1, 2차 소위 그 인플레이션 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1970년대 한 번, 그다음에 70년대 후반에 한 번. 이게 두 번의 물가가 급등한 거. 이게 이제 짙은 검정색, 뭐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 이것을 따라서 녹색인 근원 CPI, 미국의 CPI가 지금 2021년 이후부터 똑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마치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소위 인플레이션 웨이브를 쫓아가려는 듯한 상황에 근처까지 와 있다. 근데 이거 사실 재미삼아 얘기했고 사실은 올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였거든요. 이건 이제 재미삼아. 근데 왜냐하면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걱정이 이 차트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가 이걸 다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일부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냐면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은 이게 지금 2차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관세.
그다음에 지금 현 상황에서 금리를 1%대까지 내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물가 안 잡힌 데다가 돈을 풀면은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우려가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나마 물가를 잡았던 게 이민 정책이었는데 반이민 정책이 지금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면서 예. 이쪽과 관련된 서비스 물가 상승 뭐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혹시 이게 지금 여기서 금리를 과하게 낮추면 1970년대 후반에 봤었던 2차 인플레이션 급상승 파도를 혹시 다시 겪지 않을까라는 걱정 이런 것이 이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시장이 9월 달에 들어서면서 그냥 변동성 이슈도 있지만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플러스 이후에 그 소위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장기물이 금리가 더 위로 튈 수도 있는 그런 걱정, 우려가 분명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물은 지금 어떻게든 잡혀 있지만 장기물이 지금 올라가는 것 자체는 네. 결국은 물가에 대한 두려움, 네.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는 뭐랄까 이게 걱정스러운 상황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스티프닝. 네. 이게 그럼 좀 더 심해질 아주 수 심해지는 거죠. 있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아주 심해지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뭔가- 단기하고 장기하고 예. 더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보면 시장에서도 지금 9월 달에 지금 그 미국 재무부가 지금 국채 엄청 발행하려고 네, 하는데 네. 저렇게 되면 점점 단기물로 몰리게 되거든요. 예. 그것 자체는 또 단기물이 추가 금리가 내려가지 못하게 예. 하는 상승 압력으로도 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미국에 또 지금 그 사이에 없어졌던 지금 보니까 상호보험도 급격히 발행이 지금 늘고 있더라고요. 모든 게 지금 초단기로 그 자금을 좀 다 끌어당기고 있어 기업들도.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역으로 자금이 좀 빨려 나가는 그런 느낌도 같이 있어서 만만치 않은 9월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송 대표님 기원회가 듣고 싶은데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밤에 진짜 속보성으로 이렇게 영상 만들어 올리시는 분들은 새벽에 잠도 안 자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유럽 이거 파산 난다. 국제시장 움직임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자극적으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걱정스럽고 하니까 이제 보게 되니까 2011년에도 그랬어요. 무슨 피그즈 그러면서 곧 유럽 망할 것 같고 유로 좀 깨질 것 같고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괜찮단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 어떻게 봤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다 지금 이제 난리인데 곧 무슨 뭐 재정 때문에 망가질 것처럼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2011 그러니까 그 호들갑이라고 예. 지금 네, 네. 보여지는 건 분명 맞는데 지금 다만 걱정되는 건 뭐냐면 2011년하고 지금과 가장 큰 차이는 네. 그때에 비해서는 피그스나 이때에 비해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유럽의 장기 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는 거 보여드렸어요. 예. 10년물 금리가 예. 거의 뭐 미국하고 별 차이 없이 예. 내려와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때하고 지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각국의 정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등을 해버렸어요. 네네네. 그 사이 다 계속 부채를 쌓아 올려서 네. 미국도 지금 120%죠. 네. 예. 영국, 독일 제외하고는 프랑스, 이탈리아 뭐 다 지금 120%뭐 이 정도 때가 된다는 거죠. 100%가 넘어가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때하고 달리 그때는 1~2% 포인트 금리가 올라갔을 때 겪는 이자 상승보다 지금 1% 포인트 움직이는 것이 이자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진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부채의 규모가 예, 커졌기 예.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사실은 금리의 절대 레벨은 사실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져 있지만 하지만 절대 규모의 부채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개를 합쳐보면은 사실은 걱정은 할 만하다. 지금 상황 자체는. 그래서 30년물 금리가 지금은 미국도 금리를 낮추려고 하고 유럽은 이미 낮춰왔음에도 예, 불구하고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 장기 금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결국은 그 부채가 엄청 쌓인 만큼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이것 자체가 물가를 잡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 금리에 조금이라도 여기서
지금 다들 걱정하는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미국채 시장도 무슨 뭐 단기 한 2bp 내외, 중장기로 가서 한 3, 4bp 뭐 평소 수준이긴 합니다만 조금 올랐지만 중간에는 출렁거림이 있었다고요. 유럽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랬더니만 또 이제 미국발 시황에서는 만약에 트럼프 대부분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무효다. 그리고 그동안 거둬들였던 관세 수입 다 돌려줘라. 이렇게 되면은 또 국채 찍어서라도 돌려줘야 된다까지 막 스토리가 막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다른 또 여러 가지 법을 이용한 새로운 또 대체안들을 그렇죠. 준비하고 있는 예. 걸 알고 있어서 예. 거기까지는 그런 복잡한 상황까지는 안 가고 현재 대법원이 그래도 뭐랄까 지금은 아마 제 기억에는 저 소위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하는 판사 맞아요. 성향들이 좀 더 많은 걸로 많아요. 보여요. 예.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냐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그 소위 그 미국의 재정 적자 상승 속도가 증가 네. 속도가 지금 관세 늘어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거든요. 관세 수입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세 이슈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재정 적자의 증가 속도가 너무 커서 네. 네.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뭔가 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도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자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결국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어느 나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긴 싫은 거죠. 예. 근데 표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자료 준비하신 것 중에 그 데이터 센터 투자, 아, 예, 요 내용 좀 알려주세요. 예. 지금. 예. 뭐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시대를 반영하는 건데 네. 예.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빌딩, 그러니까 소위 건설 투자의 대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피스 빌딩, 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사무실, 예, 예. 그 빌딩을 만드는 거, 저게 이제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짙은 검정색이 소위 데이터 센터, 서버가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 센터 건물을 만드는 투자. 예. 요거를 이제 연환산해 갖고 투자를 한 건데 현재 상황에 보면 이대로 가면 아마 올해 연말 되면은 서로 역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정도까지예요. 예,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죠. 결국은 이제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사람을 AI가 다 대체한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역으로 말해서 지금 걱정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AI가 생산성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네, 제가 네. MIT 예. 말씀드렸지만 95%가 재미 못 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가 과잉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피스 빌딩이 과소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으로 보면 여기서 최근 한 1년 사이에 뭔가 방향성에 대한 것이 역발상 투자로 오히려 오피스 빌딩이 지금 많이 내려왔을 때 관련된 투자에 대한 역발상 투자의 기회를 말하는 그런 차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몇 번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캐대언, K-팝 데몬 헌터스 이 열풍이 생각보다 지금 오래 가요. 근데 이게 캐대언 열풍으로 이제 수익이 좋아지는 건 넷플릭스잖아요. 맞습니다. 넷플릭스 주가 올랐네요. 많이. 예. 앞으로도 그렇죠. 좀 예. 궁금해지고. 예. 사실 거기서 그 의문의 일패는 소니 픽처스죠. 돈은 잔뜩 투자해놓고 다 팔아먹어갖고.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고. 네,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음원 뭐 판매 뭐 이거 예. 음원권도 다 팔아먹고 그래서 예. 이해할 수는 없었는데 아무튼 어쨌거나 그만큼 투자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 차트를 갖고 왔던 이거가 정말로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Y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총 시청한 시청 분수, 네. 시청 시간이고요. 우측은 소위 출시돼서 상영되기 시작해서 며칠 지났냐, 91일 차인데 지금 이것이 거의 사실상 뷰수로는 1등이고 네. 상영 분수로는 지금 3등, 2등 이제 막 이걸 좀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남들보다 서서히 올라서 상당히 장기간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정도면 정말 신드롬이 분명 맞는 것 지금은 같고요. 입소문 타고 예. 있던 얘기네. 예, 아직도 예. 특히 이제 그 초등생 저학년들이 맞아요. 6번, 10번 뭐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엄청난 이것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뷰수로는 확실히 1등입니다. 지금 우리 밑에 있는 것이 뭐 돈룩업이니 네. 레드 노티스 뭐 이런 데가 지금 2등이더라고요. 여기 제가 어젠가 그저께 업데이트한 건데 확실하게 지금 캐대언이
KTX에서는 확실한 1등 장기 소위 집권 체제를 만들고 있는데 통상 이렇게 되면 이제 방한 외국인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관광객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상반기에 방한 관광객이 13%인가 뭐 이상 증가를 했는데 통상 이러면은 면세점이 호황을 누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면세점은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들이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워낙 따이공이라고는 중국의 보따리상한테 워낙 의존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사실은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객단가 판매가 줄면서 예. 전반적으로 면세점은 재미를 못 보는데 어허. 오히려 들어온 사람들이 한국을 디테일하게 찾아가면서 로드샵들을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올리브영이든 그다음에 무슨 약국 무슨 들이든 뭐 이런 데를 많이 찾아다니면서 그쪽의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카지노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 숙박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숙박과 관련된 거. 아하. 그다음에 그들이 정말로 한국에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수요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 정도 속도로 캐대언의 신드롬이 지속되는 한 올해 하반기에 그 소위 이제 방한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수혜 뭐 이것은 좀 지속될 수 있어서 그나마 우리 자체적인 힘으로 뭔가 수요를 꺼낼 수 있는 것들이 지속된다는 것은 수출 부진을 좀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투자자 입장에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그 자료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캐대용 보셨어요? 노래만 들어봤어요. 뭐 이게 짧게 봤는데 문제 그게 막 재밌을 나이는 아니잖아. 제가요. 진우 파트 연습해 주세요. 진우가 있어요 거기? 네, 진우 파트 있어요. 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에요? 네, 귀마 부하인데 진우 파트 연습해 오세요. 내가 유 박사한테 혼날 만하다. 참 새로운 거에 너무 늦다. 네. 예. 숙제입니다. 그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